안녕하세요. 유태양 작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우려대로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시리아죠. 시리아는 원래 친이란계 국가로 알려져 있고 또 반이스라엘 국가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 전쟁에도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의 기지가 두 곳이 미국의 공습을 받았고요. 또 이스라엘과 시리아군이 제한적인 사실상의 교전에 들어갔다는 뉴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은 또 중동 관련된 전공자고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게 현실과 좀 괴리된 해석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리아랑 이란이 둘 다 똑같은 시아파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동질성이 있어서 종교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종류의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시리아는 시아파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사실상 군사 동맹에 있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리아의 종교적 인구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아랍 쪽은 특히 이런 종교 관련된 이슈가 되게 민감해서 매년 네가 무슨 종교를 믿고 있니에 대해서 인구조사, 센서스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인구조사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인구의 87%가 이슬람이라는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가 기독교, 나머지 3%가 드루즈교파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근데 87 더하기 10 더하기 3이 얼마니까? 100이죠? 이거 보시는 분들은 처음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시리아 사람들은 전원이 종교가 있네?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는 통계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예 인구조사할 때 쓸 수 있는 종교가 한 3-4가지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무교인데요? 저는 여기서 벗어난 종교, 예를 들어 힌두교를 믿는데요? 불교를 믿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무슨 종교 믿었어? 너희 엄마가 무슨 종교 믿었어? 저희 아버지도 무교셨는데요? 그럼 너희 할아버지 뭐야? 저희 할아버지는 수니파 이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은 수니파 이슬람으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87%의 무슬림을 뜯어보면은 80% 이상이 또 수니파라는 겁니다. 반대로 시아파로 분류되는 인구는 무슬림 인구의 10에서 15%, 전체로 놓고 보면은 약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시리아가 시아파 이슬람 국가다라고 설명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수니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에 4대 교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피, 함발리, 샤피, 말리키라는 이 4대 교파인데 이 4대 교파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단은 아니고 우리랑 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지만 너네도 수니파 이슬람이다. 우리는 친구다. 약간 이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이 4대 교파가 왜 갈라졌냐면 예언자 무함마드의 행적이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시아파랑 수니파는 이 관계가 어떻느냐라고 하면 서로 정말 싫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라졌냐고 하면 이 역사가 거의 14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돌아가시고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을 칼리파라고 하는데 이 칼리파 자리를 놓고 무함마드의 사위인 알리의 추종자들과 이 반대파가 카르발라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알리파가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알리를 추종했던 인물들이 오늘날 시아파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알리의 추종자, 아랍어로는 시아뚜 알리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서 오늘날 시아파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로 이들은 소수 종파가 됐습니다. 근데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니파는 밑에 4대 학파라는 게 있고 이 4대 학파끼리는 서로를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시아파는 수니파보다도 더 갈라진 파가 많습니다. 가장 시아파에서 숫자가 많은 게 12이만 파라는 파인데 이게 이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아파는 이 12이만 파예요. 그거 말고 또 7이만 파라는 종파도 있습니다. 게임이나 역사소설, 영화 많이 보신 분들 이스마일리파, 아샤신파, 어세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죠? 바로 이들이 이 7이만 파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바디파, 자이디파, 그 다음에 역사 속으로 거의 다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카와리지파 이런 소수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아파 소수 종파들끼리도 그렇게까지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 시리아는 과연 시아파 국가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이란 그리고 대부분의 시아파는 12만 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리아의 시아파의 주류는 12만 파가 아니라 또 시아파 중에 극소수 종파로 불리는 알라위파입니다. 모든 시리아 인구의 10% 정도가 이 알라위파인데 알라위파 같은 경우에는 또 12만 파랑 교리라든지 전통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1000년이 넘게 과연 알라위파를 시아파로 봐야 하나를 놓고 시아파 종단 내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시아파라는 결론이 났냐면 1974년에 알라위파는 시아파의 일파가 맞다라는 교령, 파트와가 나왔습니다. 이 파트와가 뭐냐면 이슬람권에서 종교적 해석을 내리는 걸 파트와라고 합니다. 여튼 1974년에 이르러서야 이 알라위파가 시아파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도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 아마 소수에 몰린 알라위파가 좀 자신들의 동맹을 형성하기 위해서 시아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파트와를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란의 시아파랑 시리아의 시아파는 사실 종교적으로 그렇게 같은 종교다라고 보기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 시리아랑 이란은 왜 이렇게 사이가 좋나요? 뭐 시리아는 왜 시아파 국가로 알려졌나요? 뭐 이런 의문 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 이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 아사드 가문이라는 집안이 있어요. 우리 북쪽 김씨조선의 김일성네 집안이랑 비슷한 건데, 아버지가 하페즈 알 아사드라는 독재자고요.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독재를 했습니다. 이 하페즈 알 아사드가 자신의 첫 아들인 바셀 알 아사드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바셀 알 아사드가 1994년에 급사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바샤르 알 아사드에게 자신의 대통령 자리를 물려줘서 2000년부터 23년까지 무려 23년째 대통령 자리를 지금 바샤르 알 아사드가 독재를 하고 있고요. 알 아사드 가문 전체로 놓고 보면 지금 40-50년 가까이 독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 아사드 가문을 비롯해서 군부의 실권자들 상당수가 어느 종교 출신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알라위파 출신입니다. 인구의 10%밖에 안 되는 알라위파다 보니까 이들이 수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정치 권력, 군사 권력을 다 장악했다고 하지만 인구의 60%가 넘는 순위파 무슬림들이 이들을 별로 좋은 눈으로 안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알라위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힘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소수 종교랑 계속 동맹을 하고 연합을 합니다. 알라위파 말고도 다른 시아파 종교랑도 일단 동맹을 맺어놓은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란이랑 친한 요소도 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이랑도 친합니다. 또 기독교인 말고 드루즈파도 사실 알라위파가 만든 이 동맹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루즈파가 뭐냐면 드루즈교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시리아 인구의 한 3%, 4% 정도가 드루즈교도예요. 이 종교가 좀 특이한 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다 섞어서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신세도 좀 기구한 게, 이슬람한테도 너네 기독교지라고 박해받고, 기독교 쪽 가도 너네 이슬람이지라고 박해받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정부 정도만 이들을 좀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군대 징집할 병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드루즈파는 유대인과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군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리아가 과연 시아파 국가냐는 대전제 자체는 사실 이런 게 있죠. 국가의 소수 세력이 시아파고 시아파 중심으로 한 연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란과 정치적인 한 배를 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시아파 국가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인구 구성을 놓고 보면 오히려 수적으로는 60%가 남는 순위파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자신들이 압도적인 다수파인데, 과반수인데 오히려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뺏긴 상황이니까. 이런 불만이 언제 문제가 됐냐면, 여러분 ISIS 들어보셨죠? 이슬람 국가라고 자처하던 테러 집단, 군벌 조직. 정말 잔인했죠. 뭐 사람들 이교도라고 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태워 죽이고, 뭐 참수하고, 여자들 성노예로 만들고, 지금은 거의 다 진압이 됐는데, 이 ISIS가 어디에 근거를 뒀냐면 시리아랑 이라크에 근거를 뒀어요.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순위파, 인구의 과반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립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고, 이 불만을 극단주의 형태로 표출한 젊은이들이 ISIS에 있다 했거든요. 왜? ISIS가 극단주의 순위파 이슬람 단체이기 때문에. 또 옆으로 와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가장 많은 집단이 시아파 이슬람이지만 순위파 이슬람 집단도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한 30% 이상이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불만 있는 시아파한테 우리가 권력을 뺏겠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주의 순위파 젊은이들이 또 ISIS에 있다 하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S가 힘을 떨칠 수가 있었죠. 물론 지금은 거의 다 진압이 됐지만, 당시에 이 ISIS에 맞서서 아사드 정부를 지원해준 알라위파, 시아파 정권을 지원해준 게 누구냐? 바로 옆에 있던 이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알 아사드 가문은 이란에 대해서 마음의 빚, 정치적인 빚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시아파 동맹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사실 시리아가 이란과 한 팀 같이 움직이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 시리아는 인구 구성 면에서 수니파 이슬람이 압도적 다수지만 수네부나 알라위파라는 극소수 시아파로 분류되는 종파고요. 사실 이 알라위파가 시아파로 분류된 것도 얼마 안 됐고 현 아사드 정권의 집권을 위한 정책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시리아가 개입하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 영향이 큽니다. 자, 동영상 보신 분들 앞으로 이란과 시리아가 시아파 동맹으로 묶였다라는 뉴스 보도를 보실 때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뉴스를 보실 수 있고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게 됐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작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